네, 미국의 관세 폭탄에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반격하도록 꺼내들었습니다. 히토류는 각종 첨단 기술 분야의 필수적인 원자재인데요. 문제는 히토류 수출 통제를 전 세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 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상호 관세에 맞춰서 히토류 수출 제한, 가끔 이게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커질 때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죠. 중국이 지금 미국에 히토류 수출 제한을 했잖아요. 네네. 우선 어떤 히토류 수출 제한을 했습니까? 우선 뭐 수출 제한을 직접적으로 수출하지 마시오라고 한 건 아니고요. 네.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허가? 그래서 수출 기업들이 상무부에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좀 강요를 했고요. 예. 그럼 등록하는 기간이 대략 한 45일 정도 되거든요. 2달 정도 됩니다. 그럼 2달 동안 기다리다가 또 등록을 또 거절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기업들이, 수출 기업들이. 그렇게 되면 또 수출 제한이 또 늘어나게 돼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번에 언론에서 수출 제한된 히토류가 6가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7가지입니다. 7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뭐 사마륨, 가돌리늄, 뭐 테르뷴,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뭐 이렇게 이토륨 이렇게 좀 전문 용어가 들어가는데 좀 따라하기도 어렵네요. 예.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번에는 히토류만 수출 제한하는 게 아니라 히토류 관련 품목까지 같이 막았습니다. 히토류 관련 품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스프로슘이라는 게 히토류 자석 만들 때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히토류 자석 만들 때 디스프로슘만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디스프로슘 관련 품목으로 이렇게 딱 고정을 했습니다. 그럼 뭐냐면 디스프로슘뿐만 아니라 뭐 테러비움 디스프로슘 철 합금 또는 네오디듐 철 붕소 이런 연구 자석용을 전부 다 막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중국 바깥에서는 히토류 자석을 제조할 수가 없습니다. 히토류 자석을 히토류 자석을 못 만들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터가 들어가는 모든 제품이 생산이 안 되는 거죠. 모터가 들어간 모든 제품이? 예를 들면 뭐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뭐 전기차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래요?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에도 모터뿐만 아니라 뭐 스피커라든지 카메라, 액추에이터에도 다 히토류 자석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생산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히토류 관련 수출 제한이 2010년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 분쟁이 있을 때도 일어났을 때 가격이 올랐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다른 곳에서도 대체 가능해서 그곳에서 가격이 급등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가격을 우리가 더 지불하겠다고 하더라도 수출 통제를 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살 수가 없다. 그게 이제 가장 문제인 거죠. 그렇게 되면 히토류 자석이 들어 아까 말씀드린 완제품이 생산이 안 되는데 그럼 우리하고 중국하고 어떤 외교적으로 해결이 만약에 안 된다면 물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산을 사면 됩니다. 일본산을. 근데 이제 일본산의 문제가 가격이 3배나 비싸요. 그래서 그동안 안 썼단 말이죠. 일본산이. 그래서 일본은 중국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고 호주산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히토류라는 게 좀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갈등에서 히토류 통제되는 걸 봤으면 히토류라는 게 정확하게 뭐고 이게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생산이 되고 있고 가공은 어떻게 되고 있고 히토류라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히토류라는 게 총 17가지 원소긴 하거든요. 17가지? 그런데 히토류 사용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17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한 서너 가지 됩니다. 그건 이제 자석 만들 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히토류의 48% 앞으로 한 2, 3년 후에는 뭐 70% 가까이 히토류 자석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히토류 자석. 히토류는 자석이다라고 자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나머지는 정말 마이너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자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막은 게 사마륨, 디스프로슘, 뭐 터뷴 전부 다 히토류 자석 만드는 겁니다. 자석을 못 만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민간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타격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미국은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에서. 그래서 자석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방산입니다. 미국은 무기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이 중히토류가. 이번에 차단한 게 전부 다 무기로 다 들어가는 분야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아픈 걸 쥐었구나. 맞습니다. 뭐 히토류가 보통 뭐 톤 단위로 사용이 되거든요. 무기 하나 만들 때 예를 들면 F-35 같은 경우는 410
4kg에서 440kg. 어. 그다음에 뭡니까 버지니아급 뭐 잠수함 같은 경우는 뭐 몇 톤씩 사용한단 말이죠. 히토류 자석을 히토류 자석하고 히토류 뭐 각종 뭐 마이너 하는 것도 그렇게 들어가게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어. 근데 그걸 지금 이제 대체할 곳이 없는 거죠. 대체할 그럼 곳이 그걸 다 중국이 다 생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생산합니다. 그 원재료를 다 중국이 생산해 왔던 근데 것이고 뭐 100%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디스프로슘 같은 경우는 98% 정도 디스프로슘? 예. 98%? 예. 그리고 나머지도 거의 뭐 전량 중국에서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중히토류는 예. 다이아몬드도 여러 나라에 좀 퍼져 있는 것이고 다 그런데 왜 중국에만 그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있죠. 다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있는데 이게 왜 그동안에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그렇게 남발을 했음에도 우리가 그럼 왜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느냐? 가장 큰 문제는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이거는 뭐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이 방사성 물질도 많이 나오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걸 또 정화 처리도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방류를 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 경쟁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예. 호주산이 아까 왜 비싸다고 말씀드리냐면 환경 비용이 좀 들어가거든요. 환경 비용이 원가가 올라가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일본이 과거에 히토류 자석을 이제 최초로 발명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했는데 중국이 80년대 말 90년대 들어오면서 일본의 히토류 자석 그 생산 장비하고 기술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히토류 또 내부적으로 히토류가 얼마나 풍부합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정제 시설을 이런 걸 갖추고 다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일본을 밀어내고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히토류.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히토류 자석 개발이 아니라 아주 싼 중국산 히토류 자석을 수십 년간 수입만 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기업을 비난하면 안 되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가장 빨리 만들고 가장 편하고 싸니까 네. 갖다 쓴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죠. 그럼 지금 히토류 중국이 수출 통제 제한하면 우리도 영향을 받을 텐데 우리도 다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죠? 맞습니다. 전부 가져오는 맞습니다. 거죠? 예,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번 수출 제한 조치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는 당분간은 큰 타격이 안 됩니다. 이제 6개월 정도 미국이 그 비축분을 갖고 있거든요. 6개월 정도? 예. 그럼 그 방산 분야 이제 다 사용이 될 텐데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4월 4일 수출 금지 내리기 이전까지의 그 히토류 자석을 우리가 수입을 했단 말이죠. 그건 통관이 되고 있어요. 근데 4월 4일 이후에 지금 히토류 자석이 통관이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이게 아직 이제 언론에 공개는 안 됐는데 좀 있어 알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현대자동차부터 시작해서 히토류 자석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지금 재고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히토류 자석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현대자동차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 방산 업체들도 히토류 자석을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맞습니다. 회사들이 좀 많이 쓰고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말씀해 주세요. 예. 한화부터 시작해서 한화. 그런 쪽으로 한화부터 시작해서 또 어디입니까?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방산기업들은 다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무기. 무기 쪽으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고를 파악하고 있고 그 재고가 많지 않으면 실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곧 생기겠네요. 생기겠죠. 그래서 일본하고 협상을 해서 일본 자석을 지금 급하게 대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근데 원가가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비싸죠. 비싸죠. 3배 이상 비쌉니다. 3배 이상. 3배 이상 비쌉니다. 비싸서 그러면 이제 중국하고 경쟁이 또 안 되게 되겠죠.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중국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중국산 가전이 아마 전 세계를 휩쓸 수도 있습니다. 중국산 가전이. 그렇죠. 가격 다른 건 원가가 경쟁도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비싸니까. 맞습니다. 무섭구나 중국이. 무섭습니다. 근데 히토리움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요 핵심 광물, 흑연, 코발트, 리튬, 망간 다 첨단 산업에 필요한 이것도 다 중국에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히토류 아까 자석 같은 경우는 99.3%, 99.6% 이렇거든요. 그다음에 인조 흑연 98.8%, 98.8. 천연 흑연 97.6%, 코발트, 리튬, 망간, 전구체 94.1% 이런 식으로 그냥 전량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공급망 구축에 상당히 소홀했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급망 구축을 하려고 해도 이 환경 피해, 환경 문제 때문에 선뜻 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국내 증시에서 히토류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다 그래요. 무슨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건지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대체는 불가능하고 뭐 여러 뭐 언론이나 예를 들면 뭐 논문에서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현실에 반영을 하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뭐 기준들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체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원료 자체를 막아놨는데 중국에서 원료를 사와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인조 원료 뭐 이런 거 없어요? 아니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히토리를 히토리 자를 생산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요? 예, 어디입니까? 예, 성림첨단이라고 있거든요. 성림첨단 산업이라고 있습니다. 대구에 한 곳이 있는데 이게 관련 기업이 지금 좀 오르고 있더라고요. 현대 엔지니어링 예를 들면 좀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성림첨단 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좀 이제 대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쪽이 좀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 성림첨단이라는 회사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자석을 만들긴 하지만 자석이라는 게 생산할 때 전처리와 후처리가 있거든요. 예. 이 전처리는 자석을 만드는 것이고 그 물리적인 자석 만드는 것이고요. 후처리는 이 만든 자석을 그 중위토류 아까 뭐 디스프로슘이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위토류 있잖아요. 중국에서 지금 자단한 거 그걸 코팅을 해가지고 소결 구워서 흡수시키는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림첨단이라는 업체는 전처리를 못해요. 히토류 자석을 중국에서 사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내에서 생산을 한들 근본적인 한계를 탈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통제해버리면 못 만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림첨단 산업으로부터 국내 공급받는 업체가 있더라도 같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서 이게 한계라는 것이죠. 그러네요. 예. 그 한계를 조금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좀 슬픈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중국에 싸우지 않으면 통제를 해버리면 아무리 히토리 뭐 대체한다고 하는 기업들 얘기가 조금 공허한 얘기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그렇게 느낌이 드네요. 근데 뭐 우리나라 아까 성림첨단사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도 뭐 히토류가 있다. 뭐 강원도 영월군 그 상동이죠. 뭐 텅스텐 광산 개발하자 뭐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온다는데 이게 뭐 30년 전에 폐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여기서 무슨 히토류가 좀 나오는? 아닙니다. 거기서 히토류는 나오지 않은데 상동 광산 같은 경우는 이제 폐광을 했다가 중국이 텅스텐 수출 제한을 했단 말이죠. 텅스텐 수출 제한. 그 미국에 대항해서 지금 미국이 이걸 지금 개발해서 전량 가져갈 겁니다. 무기 사는데 사용할 겁니다. 우리나라 상동 광산. 예예. 근데 이제 히토류는 강원도 예를 들면 홍천이라든지 우리 뭐 충북 우리 충주시 예를 들면 묵동마을 뒤편에 어뢰산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가기도 했는데. 충북 어디예요? 충주시. 예, 묵동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묵동마을이에요? 묵동마을 뒤산에 보면 그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홍천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합치면 2천만 톤이 넘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게 경히토류예요. 경히토류는 뭡니까? 이제 아까 중국이 차단한 건 중히토류라고 해서 자석 만들 때 사용하는 건데 이 경히토류는 차단을 안 했어요. 이건 자석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뭐 호주에서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좀 다른 산업.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유리 산업에서 연마제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세륨 같은 이런 경히토류란 말이죠. 이런 경히토류는 값어치가 좀 낮습니다. 예, 경제성이 낮고 또 품위도 우리가 좀 낮아요. 우리나라께 예를 들면 뭐 0.14%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원강에서 따지면 1톤당 히토류가 1.4kg 정도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원강에서 히토류가 많게는 뭐 130kg씩 들었단 말이죠. 우리는 1.4kg 들었는데 이 경제성이 떨어지고. 경제성이 떨어지는군요. 네, 근데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련소를 우리가 지을 수가 없어요.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죠. 재련소를 지어야지 뭐 태국,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지금 원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도 히토류가 많이 나와요. 원광이. 근데 이 원광이 전부 어떻게 되냐면 44,000톤 이상 미국에서 생산이 됩니다. 지금도 히토류가. 근데 이걸 전량 중국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다 재련을 해서 원하는 목적별 원소로 분리한 이후에 다시 미국으로 나와요. 베트남에서 히토류가 생산이 됩니다. 전량 어디로 갑니까? 중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재련하고. 그래서 히토류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재련하는 곳. 재련을 거의 다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나오는 다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중국이 뭘 감사하느냐? 환경 파괴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자신 있는 겁니다. 니들 할 수가 있냐? 할 수가 없는 거죠. 선진국에서는 이걸 누가 합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혹시 히토류 수출이 히토류가 어떤 갈등의 어떤 무기가 됐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거예요? 혹시 현실적으로 제가 이거는 뭐 한 15년 이상 뭐 주장이 오고 정부에서 조금 진행하다 말다 그랬는데
중국을 제외하고 어떤 국가나 어떤 국가들하고도 손을 잡고 상호 이익을 위해서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제련소를 우리나라에서는 지을 수 없지만 제3국에 제3국에. 뭐 베트남이나 이건 뭐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베트남은 또 그 환경을 또 감수를 해야 되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지어야 됩니다. 같이 짓고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쪽에 상당한 어떤 뭐 이권을 주든지 해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카드 말고는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중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자적인 광물 공급망 구축, 히토류 광물. 독자적인 광물 공급,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대책을 하자. 이런 주장을 계속 하셨는데 뭐 특별한 진전이 없었어요? 없죠. 힘들죠. 알겠습니다. 네. 이 정부가 좀 다시 한번 이런 말을 좀 새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히토류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완 국제전략자원연구원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